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더스 클럽에 처음 가서 1분 스피치를 하래요. 긴 시간도 주지 않고 딱 1분만 스피치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멘트가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좀 잘 들리나요? 세상의 모든 일은 꿈에서부터 시작되죠.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꿈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공부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그냥 막연히 내가 1등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내가 1등을 가서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1승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그냥 막연히 1등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 학생보다는 반드시 내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학생이 훨씬 더 빨리 1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업도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꿈을 정말 강하게 가진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연하게 이 자리에 와서 시작을 하게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정말 우연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큰 꿈을 좀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꿈의 사이즈가 크면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견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은 바퀴 정도가 빠질 정도의 웅덩이에도 꿈이 약한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큰 어떤 그 늪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정말 큰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월 200만 원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사람과 내가 로열 클럽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과는 반드시 그 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꿈이 작으면 굉장히 많은 어떤 고통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꿈이 크고 어떻게 되고 내가 매월 5천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웬만한 그런 고생은 고생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까짓 게 무슨 고생이야, 내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꿈 앞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5천을 외치니까 어떤 분이 5천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연하고 애매한 꿈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막연하게 월 5천을 외치고 그냥 5천만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들 그냥 5천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꿈은 안 됩니다. 정말 구체적인 꿈을 세우셔야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저도 우연히 왔고 우연히 전달받아 시작을 했지만, 제가 꿈이 생기고 어떤 강한 어떤 확신을 갖고 꿈을 갖고 시작했을 때는 제 목표가 계속 있었어요. 저는 월 5천을 내셨지만 5천에 대한 걸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애터미 시작했을 때 월 200을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죠.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 판매사가 달성이 되고 나서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어떤 꿈을? 여러분들 지금 오토 판매사 하시는 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팀장 꿈 당연히 꾸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판매사가 되면서 바로 2달 만에 그냥 팀장이 되면서 오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제가 꿨던 꿈이 이제 뭐 국장 꿈도 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리더스 꿈도 꿨을 것이고, 그냥 꿈만 꾼 게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로열, 막연하게 어떤 그 5천, 이거는 절대 달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데 그냥 5천만 외친다면 5천이 가지냐고요. 그 단계에 있어서의 중간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의 꿈을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이 여기 와가지고 누가 막 5천을 외치고 또 자기 꿈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 꿈을 말하기 창피한 거야. 남들은 5천을 외치고 막 리더스를 외치고 이러는데 내 꿈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꿈을 못 갖고 그냥 남의 꿈에 5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만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꿈은 뭐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우시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내 꿈이 아니고 남의 꿈이었을 때는 여러분들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꿔보세요. 여러분들, 내 목표, 내가 해야 될 것, 그걸 이루시기 바라고요. 적자생존이라고 그러죠. 그 꿈을 꿨을 때 우리 회장님은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는 인생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내 꿈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거를 계속 적고 내 눈에 띄는 데다 붙여놓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이것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야 돼요.
전 지금도 제 숙소에 칠판이 있고 칠판에는 항상 제 목표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언제 몇 월까지 또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쭉쭉 써놓거든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정말 이루어집니다. 거의 근사치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게 비슷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막연하게 있는 그런 꿈과 그런 목표와 여러분들이 적고 눈으로 항상 보면서 사실 뭐 몇백 번을 적어서 그걸 계속 입으로 외치면요 그게 진짜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진다 합니다. 엄청난 게 어떤 텔레파시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특별히 또 이렇게 좀 이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나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많이 배우신 이 브레인들은 그까짓 게 무슨 효과가 있어 정말 유치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유치한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이게 어떤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냉동창고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죠. 냉동창고에서 죽었어요.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냉동창고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리면서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에 발견이 됐는데 얼어서 사망을 했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일. 그 냉동창고가 고장난 냉동창고였어요. 네. 온도 자체가 내려가지 않은 그냥 평상시의 온도인 고장난 냉동창고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밤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온도가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얼어 죽었는데 그 냉동창고는 정말 똑같은 이런 온도를 가진 그런 냉동창고였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외치고 눈으로 보고 집에 가서 내가 잠자는 머리맡에 천장 위에 냉장고에 내가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에다 붙여놓고 눈에 뜰 때마다 그걸 생각하시면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유치한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유치한 걸로부터 오늘날까지 왔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내 꿈이 있으면 진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꿈이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이 없으니까 실현될 일이 없는 거죠. 남의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현이 되겠어요? 내 꿈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본 사람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에 있을 때도 항상 어떤 꿈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면 힘들 때마다 막 큰 모델하우스에 가서 나는 나중에 이런 데서 살 거야.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오셨던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께서 정말 어려울 때 9평짜리 원룸에 살면서 큰 어떤 그 아파트 앞으로 내가 두 어린 딸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 이 집이다. 근데 정말 성공하셔서 그 집을 사셨잖아요. 엄청난 평수에 그 넓은 집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힘들 때마다 견딜 수 있는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 엄청난 힘든 일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게 사실은 너무나 엄청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그것 때문에 항상 발목이 걸려서 우리 성공에 가는 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 밥은 굶어도 절대 희망을 굶지 말자. 근데 희망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에 와서 7만 원 벌 때부터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지가 않았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희망은 마약과도 같더라고요. 마약과도 같습니다. 뽕을 받은 것과 같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 앞으로의 미래의 내 삶이 보이잖아요. 꿈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 꿈을 지금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라고요. 그 영국에 어떤 그 왕이 있었어요. 조지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다 비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또 유독 또 힘들지? 힘든 일이 자꾸 생기지? 왜 내 일에 자꾸 태클이 걸리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뻐그러지지?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영국에 있는 어떤 조지 왕이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게 돼서 우연히 이제 한 도자기 공장에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두 개의 화병이 있었는데 병이 있었는데 똑같은 원료와 똑같은 어떤 공정을 똑같은 원료로 그 무늬도 똑같이 하고 어떤 똑같은 어떤 그런 그 타일 그런 거를 써가지고 두 개의 화병을 만들었는데요. 완전히 두 개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왕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원료나 이런 것들 같은 걸 썼는데 무늬까지 같이 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 완성도가 너무너무 틀린 거죠. 하나의 꽃병은 정말 훌륭하고 막 감탄사가 막 나오는 그런 꽃병이었고 또 하나의 꽃병은 정말 볼품도 없고 그 투박하고 이런 꽃병이었어요. 이렇게 왜 다를 수가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그 어떤 도자기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꽃병은 불에 구워졌고
하나의 꽃병은 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련이죠, 시련. 이 하나의 꽃병은 엄청난 연단을 겪으면서 계속 불에 구워지고 또 다시 재벌 구해하면서 계속 불에 들어가는 이 시련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멋있는, 하나는 요강단지 같은 꽃병이 됐고 하나는 정말 멋진 백자 같은 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일 하면서 유독스럽게 나한테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막 하려고 하니까 방해작용이 일어나고 또 집에서도 막 태클을 걸고 주변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계속 이런저런 일로 막 뭐가 푹푹 터지고 이랬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하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나 이런 할 팔자가 아닌가 봐. 애터미 하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쓰시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나 애터미 성공하려나 보네.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먹고 하셨을 때 정말 그 나중에 그 목표 달성했을 때는 엄청난 희열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우유를 쏟아버려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네트워크는 사람 장사입니다. 사람 장사. 사람만 잃지 않는다면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 사람이 돼서 내 이 사람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걸 다 잃어버려서도 우리 다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관리 잘 하시고 그거에 앞서서 뭐냐면 내가 뭐예요?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만 바로 서 있다면 지금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지금 시작해도 3개월, 6개월, 1년이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애터미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정신력과 결단이 모든 걸 만들어줍니다. 모든 걸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긴 시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그 어떤 일이 단 3년 반 만에 평범한 사람이 1,0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내가 죽어서도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큰 일은 전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도 저는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잃어버리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지금 어떤 그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7월이죠? 8월, 9월 이제 겨우 2, 3개월 정도의 시간에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사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에 가을거지 하죠? 추수하죠? 추수를 앞두고 지금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가을이 시작됐어요. 스탠바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달 정도, 3개월 정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꽉 잡고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한 약 3개월, 2, 3개월 후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어떻게 돼요? 사업이 터집니다. 막 사업이 승승장구에 터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가 터집니다. 어떻게 터지실래요, 여러분? 진짜 이 2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2달 사이에 어떤 분들은요 지금 수입이 2배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입이 2배로. 또 어떤 사람은 직급이 승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완전 인생 팔자가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내 소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제 9월 달에 1일날 청정기가 나온대잖아요. 거의 30만 피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 청정기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판매로만도 그냥 판매사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냥 오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달 몇 개의 이 청정기만 확보를 해도 그냥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새로 몇 명씩 오기만 해도 우리는 나가서 판매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어제도 뭐 어떤 분은 이거 난 파는 일은 지겹다. 내가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내가 판매하는 일을 해봤다. 이 판매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잘 깨우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애터미에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밑에 있는 멤버십, 젖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유를 다 쏟아버려도 젖소만 내가 잘 붙잡고 있으면 이 젖소가 나중에 또 젖소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멤버십을 통해서 사업이 앞으로 2달, 3달 뒤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사업이 팍팍 터지시는 분이 있고 애가 팍팍 터지실 분이 있어요. 애가 터지면 안 됩니다.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긴장하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뤄낼 것인가. 3개월만 지나도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 되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눈이 빛나셔야 됩니다. 눈이 빛나셔야 돼요. 그래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요. 어떤 그 로얄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트너를 정말 강하게 키워라. 봐주지 말고 강하게 키워라. 그래서 절대로 착한 사람한테 속지 말래요. 이 파트너가 너무 착하고요. 너무 착해서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착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착한 파트너한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죠. 목숨 건 파트너한테 제대로 해라. 목숨 건 파트너. 목숨 건 그런 파트너를 후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정수 단장님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제 어떤 사업의 성공 도전기 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분은 저한테 뭐 강의를 잘하시네요. 저 강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내성적이었던 사람인 줄 아시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손들고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소리를 못해서 수십 번 수업 소리가 선생님 그 교육 소리 하나도 머리에 안 들렸죠. 빨리 내가 옷에다 오줌을 안 싸야 되니까 이걸 손들고 나 화장실 가고 싶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여기서 맴돌는데 너무 내성적이라 그 말을 못해가지고 결국 제가 옷에다가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되니까요. 그렇게 내성적이던 제가 무슨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노력을 한 거죠. 그냥 제가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있던 장점은 저희 어머니께서 목소리를 크게 놔두셨다는 거죠. 목소리를. 그 큰 목소리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조센사님처럼 사람을 꼬시는 재주도 없고 또 이렇게 그런 매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이런 노하우를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애터미에 와서 꿈이 생겼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만들었고 나도 한번 신분을 바꿔보겠다. 정말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 그동안에 편하게 정말 TV 속에서라도 어떤 그 부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뭐 탤런트를 꿈꿨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진짜 그런 꿈이 아닌 현실로 한번 이뤄보고 싶다는 애터미를 통해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진 이후에 제가 이 성공자들을 끊임없이 봤더니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말. 세미나를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세미나를 빠지지 않았다. 본사에서 주최하는 모든 세미나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스폰서의 미팅이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해보자. 많이 팔아오라면 나는 못하겠고 사람을 많이 데려오라면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근데 그래서 교육만 받으면 성공한다는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데? 하지요 제가.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연단을 합니다. 연단을 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지 각자가 믿는 신들이 또 주변에서 굉장히 나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있을 때 첫 세미나를 갔을 때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했어요. 세미나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서 애터미에서 자리를 잡고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는 여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시집을 가지 않고 이 여동생이 불쌍한 뭐 고아들이나 이렇게 막 치매 환자들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런 걸 통해서 몸도 굉장히 약한 애였는데 지보다 몇 배가 막 덩치가 큰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맨날 이렇게 아파서 골골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성공해서 우리 여동생한테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어주고 원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시작하고 났는데 여동생이 사망을 했죠. 그 여동생의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날이 석세스 세미나였거든요. 제가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난 절대로 단 한 번도 세미나에 빠지지 않겠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잘 팔아오지도 못하겠고 사람을 많이 데려오지도 못하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49제라고 집에서 연락이 왔어도 가지 않았어요. 1박 2일 세미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미나를 참석을 했죠. 그리고 제가 점점 파트너도 많아지고 점점 일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1박 2일 세미나를 가려고 그러면 집안에 어떤 일이 터지고 꼭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이고 꼭 그날이 무슨 일이고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또 계속 도전을 하죠. 제가 이제 본부장에 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도전을 했는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 잘 말을 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는 조용하게 저는 도전을 합니다. 조용하게 도전을 하는데 작년에 남편이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장이 2배로 커졌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우리 심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트를 그려볼까요?
심장에는 3개의 큰 관상동맥 혈관이 있답니다. 심장으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3개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모든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심장은 2배로 커졌는데 모든 이 혈관이 입구까지 다 막혔대요. 완전히 다 막혔대요. 심장 기능이 15%밖에 안 살아있대요. 그리고 심장의 일부가 다 썩었답니다. 이미 썩었대. 괴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여기에 혈전이 너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네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큰 병원으로 갔는데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허벅지,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혈관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3토막을 냈죠.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어요. 이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다른 길로 뚫을 수 있는 그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은 그리고 혈전도 다 긁어내고 다행히 심장도 잘라냈는데 그 혈전 하나만 잘못해서 잘못 가면 뇌사가 되고 치매가 된다고 했는데 수술은 너무나 잘 됐대요. 다행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중환자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무균실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발 뒤꿈치에 이렇게 뭘 대놨어요. 보니까 발 뒤꿈치가 썩고 있는 거예요. 왜? 수술은 잘 됐는데 이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피가 글로 이제 다시 길이 바뀌어야 되는데 길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인공심폐기를 달아야 된대요. 인공심폐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공심폐기를 달면 마냥 기다려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줄 알았죠. 3일, 4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온 장기가 다 망가진대요. 우리 심장이 피를 팍팍 뿜어내면 전신으로 다 그게 말초까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인공심폐기를 달았을 때는요 그게 그냥 겨우 이렇게 밀어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말초까지 가지가 않는데 그래서 막 뒤꿈치가 썩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면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리문 밖에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수술을 하는데요. 한 번에 8시간씩 수술을 여기를 절개를 해서 뼈를 잘라내잖아요. 뼈를 갈라가지고 제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사업 설명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설명을 했죠. 계속 제가 그 병실에서 이제 잠을 거기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잠자리 그 숙소가 없어요. 아예 그냥 휴게실에서 꼬부리고 자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해결해야 근처 뭐 여관에 자든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제가 휴게실에서 자기도 하다가 도저히 나중에는 면회조차도 어차피 되지 않고 유리문을 몇 겹을 싸고 옷을 몇 겹을 입어도 그냥 유리문 밖에서 잠깐 보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병실로도 옮겨주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한참 거기 있으면서 계속 저는 그 병원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위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내려와서 출근해야 되면 출근하고 또 사업 설명하고 다시 병원에 가고 이걸 계속 쳇바퀴 돌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질 않고 세미나도 참석을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남편이 수술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하고 약속을 지킨 거죠. 난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미나를 빠지지 않아야지. 뭐 세미나 빠지지 않았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저하고의 약속이었어요. 저하고의 약속. 내가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 난 이렇게 내하고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남편이 병원에서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이제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된다. 더 이상 인공심폐기로도 견딜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래서 빨리 수속을 밟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위급했기 때문에 영순이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뇌사자 심장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요 기다리다가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 만에 뇌사자 심장이 나왔어요. 그것도 10살이나 젊은 남자의 심장이 그러니까 지금 10살 젊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남편은 지금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따로 나와 있지만 예전에 남편은 그랬습니다. 맨날 집에 안 들어온다고. 제가 이제 뭐 허튼 짓을 안 하고 너무 열심히 사니까 제가 하는 일을 방해를 하지 않았지만 불만은 항상 그거였죠. 집에 왜 자주 안 오냐. 제가 막 밤에 새벽까지 여기 있다가 아침이면 나와야 되니까 졸음운전으로 맨날 사고를 하니까 이제 제가 집에 안 들어가게 됐잖아요. 수술을 얻어놓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 호래비도 이런 호래비가 없다 이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혼했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계속 가려고 하면 못 가고 못 갈죠. 왜? 또 이렇게 누군가 막 새벽에도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나 차 뭐로 고르면 돼? 이럽니다. 이렇게 변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정말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주변의 모든 여건이 나한테도 돌아오지 내가 주도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끌려가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게 진짜라고 확신이 들었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바꿔줄 게 없는데 애터미는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게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신분을 바꿀 수 있고 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셔야 되는 거죠. 모든 거에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제가 4단계에 빠졌다고 언니가 외부의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서 저를 못하게 막으려고 쫓아왔었잖아요. 네. 제가 미쳐있으니까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미치면 모든 걸 이겨냅니다. 여러분 미친 여자가 여름에 막 담요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보시죠? 한겨울에 홀딱 벗고 다닙니다. 춥지 않아요, 덥지 않아요. 미쳤기 때문에 미치면 아무것도 말릴 수가 있는 게 없다니까요. 미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요 앞전에 어떤 분이 남편 생일이라고 못 오셨대요. 밥상을 차려야 돼서. 사실 지난달이 저희 어머니 8순이셨습니다. 8순이셨는데 제가 8순을 취소했어요. 8순 하지 맙시다. 네, 나는 애터미를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제가 55세까지는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돈 버는 일 이런 일 다 끝내놓고 55세 이후에는 내가 무릉도원에서 살겠다 신천지에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호사를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어머니께 대신 이렇게 이제 용돈을 드리고 팔순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남편 생일 때문에 아들 생일 때문에 밥을 차려준다고 그날 결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각오를 했고 어떤 거를 절단을 했냐는 얘기죠. 내가 그걸 절단하지 않고 큰 성공을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만원 300만원 벌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돈은 다른 일을 해도 벌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200만원 30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벌자는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을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왜 게임에서 중간에 그 패를 쥐고 계시냐고요. 질 패를 주시면 안 돼요. 이길 패를 갖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남들이 봤을 때도 그래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줄 알았어. 저렇게도 했는데 성공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1년이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1년. 6개월 1년이니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각을 다 잡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굴리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굴리는 작업만 하면 계속 내가 볼륨이 커지는 거잖아요. 200이 400되고 400이 600되고 600이 800되고 하면서 계속 굴려지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굴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굴릴 수가 없잖아요. 굴릴 수가. 깨알 같은 거라도 뭘 만들어 놔야 계속 굴리면서 이게 호박되고 수박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절단에 따라서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축시키자는 거죠. 우리가 단축시키는 일을 하는 게 내가 빨리 성공하는 거고 지치지 않는 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얼마 못 갈 꽃에 홀리면 여러분들 추운 겨울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핀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그 꽃에 홀려버리면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정말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짧은 시간이면 다 끝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면 끝내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계속 목표를 세웠잖아요. 제가 리더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리더스도 제가 이제 보이지 않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제 계속 저는 카운트다운을 했죠. 제 이제 6개월 전, 1년 전에 수입을 계속 매일 체크를 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막 이걸 보면서 계산을 하고 막 적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만큼은 돼야지 다음번에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다 하면서 1년 거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리더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총장님은, 김대희 총장님은 맨날 세미나만 가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차수표가 있는데도 뒷자리에 앉으면 앞에 외환성이 몇 자리 배웠다 나와라 막 앞으로 와라. 근데 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막 계속 문자 오잖아요. 스폰서 말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양재 세미나에 갔는데 양재 우리 부업가 세미나에 갔는데 또 앞에 자리가 비었다고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도 또 이제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또 생각 없이도 앞으로 홀라가 갔는데 바로 옆에가 리더스 자리잖아요. 제가 리더스에 안 들어간 게 부럽났잖아요. 맨날 막 강의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1년과 합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돈이 된다고 해도 그 전거부터 계속 돈이 이어져서 이게 목표가 돼야지 리더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두 달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이게 막 야기오르고 창피한 거 내가 괜히 왜 앞자리로 가가지고 다 여기 바로 리더스 옆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왜 저를 오시라고 그래갖고 저희 다 들통나게 만드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가 막 목표를 세우고 제 점수를 관리를 하면서 했는데 저는 7월 초에 부를 줄 알았더니 6월 달에 리더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만의 도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누구가, 나 김경자가, 나 누구가 애텀이 왔으면 내가 와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몇 달 후에 그걸 끊임없이 점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판매사라고 하더라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오토 판매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 두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볼륨이 30대 30으로 오토 판매사냐, 내가 지금 50대 50 정도의 볼륨을 가진 오토 판매사냐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나머지 뒤에 사람은 곧 70대 70으로 가는 이 사람은 곧 이제 그 위에 단계 정말 국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멤버십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30대 30으로 계속 맞춰지는 사람은 아직도 좀 더 갈 길이 남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수입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이 완전히 여기에서 갭이 다른 거죠. 갭이. 여러분들의 갭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제가 판매사가 되고 오토 팀장이 되고 이 국장으로 가고 이렇게 리더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만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그냥 어떤 무리수를 두거나 창피하게 승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판매사가 되고 다음 단계로 승급을 하면서 계속 팀장이 되고 나서는 오토 팀장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제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토 팀장. 오토 팀장은 좌우의 판매사들이 계속 두식두식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오토 팀장을 이렇게 세웠고 그러면서 국장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 국장 가기 전까지 계속 제 오토의 직급을 유지했었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보여주는 거. 또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 그리고 돈이 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오토 직급을 유지하다 보니까 국장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고 또 국장으로 가면서도 계속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본부장 갔을 때 3번 유지하고 본부장 갔을까요? 국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국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국장 유지가 훨씬 뛰어넘어서 제가 본부장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런 목표나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내 꿈, 남의 꿈이 아닌 내 꿈을 가지고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면서 그때 구체적인 목표 그걸 달성하면서 계속 체크, 보여주는 거, 본인과의 약속 이런 걸 지키시면서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사가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유지를 못해. 이분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냐고요. 멤버십 만드는 거에 초점 두시고 정말 내가 절대로 첫 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잊어버려도 내가 중심을 지키고 내 파트너 꽉 잡고 가면 여기에서 성공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애텀이에요. 다른 데처럼 꿈만 꾸고 허황되게 버리는 게 애터미가 아니고 정말 애터미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터미 지금 그 자리에 되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지금 5천만 원짜리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그냥 에이전트 자리가 아니고 판매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9월달이 되면 또 이제 올해 안에 엄청난 여기 있는 분들이 갭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신분 상승의 길을 갈 수 있는 각을 다 잡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속 헤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가실 거예요? 애가 터지실 겁니까? 사업이 터지실 겁니까? 사업이 터져야 됩니다. 정말 올해 안에 다 만드시고 사업이 터져서 내년에는 정말 웃으면서 내가 이제 고생은 끝났다.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다. 나는 지금 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파트너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들 삶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애텀에서 목표 달성하시고 결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